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화진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일단 오늘 좀 변동성을 보여서 내일장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어떤 이슈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밸류업 지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생각보다 편입 비중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오전장에는 좋아하긴 했지만은 결국은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그랬지만은 하반기 가이던스를 낮췄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물론 생각보다 못 나오게 되면은 그럼 결국에는 우리 다음 주에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면은 물론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은 투심 자체가 좀 회복하기가 좀 쉬운 편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서 또 마이크론 내일 일단 좋든 안 좋든 그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심 자체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저는 왜 이렇게 슬플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실 요즘 반도체가 조정을 받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피크아웃이다, 다운사이클에 들어간 거다라는 건데 다운사이클입니까? 이게 일단 시시각각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뭐 한 달 정도 GB200이 쉬게 되면서 그 정도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투심이 꺾였다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오스틀리 그 리포트 말처럼 그만큼 스마트폰이나 PC 쪽에 대한 수요가 둔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P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익 전망치가 줄어들었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처음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그 당시 거의 이제 HBM 관련해서 오르기 이전 가격까지 거의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는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또 나왔던 거는 삼성전자 이제 P4 이제 평택 공장과 테일러 이 공장이 결국에는 지연되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 외국인이나 매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좀 이유가 결국 시장에서는 하나둘씩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럼 4분기 실적을 잠정 실적 발표 삼성전자 나왔을 때 그래 원래 안 좋았던 만큼 안 나왔네 하고 그럼 반등이 할지 아니면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더 안 좋아지게 되면은 정말 지금 반도체에 대한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지는 않을까. 물론 저는 다운 사이클은 계속 이어진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생각보다 조정은 좀 짧게 하긴 하겠지만은 그게 워낙 이게 최근에 빠르게 좀 빠져왔던 거는 조금 부담일 수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빠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담감과 불안감이 네. 더 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사실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면서 일단 시장을 꺾어놨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도 HBM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다운사이클과는 완전히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네, 그런 부분 좀 확실히 이제 HB 관련해서도 저도 이제 여러 반도체 애널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물론 OECD 경기 선행 지수에 따라서 시장은 몇 개월 선행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건 애초에 HBM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사이클 자체가 당연히 길어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 중에서도 이번 AI 관련된 슈퍼 사이클이 생각보다 기간이 너무 짧다. 그런데 대신에 저 정도 더 짧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게 반도체가 여기서 못 살아나냐 아니다. 당연히 숫자는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고 워낙 이제 SK 하이닉스가 당시만 하다가 8만 원, 7만 원 얘기하던 주식들이 24만 원, 25만 원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왔던 측면에서 좀 수급적인 부담이 좀 될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도 3분기 실적을 또 역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대는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미 그러면 우리가 작년 4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고 지금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는데 대신에 성장률에 대해서 그럼 매년 성장은 이미 수주장고 다 차 있는 상황인데 공장은 이미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럼 여기서 결국에는 우리가 뻔히 보이는 숫자에 베팅을 해야 되냐라기보다는 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6년, 27년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이크론이 얼마만큼 치고 올라오느냐도 좀 중요하고 그러면 삼성전자도 만약에 컬테스타 통과된 이후에 HBM4 쪽이나 HBM3 이쪽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왔을 때 과연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과연 경쟁에서 얼마만큼 이게 지체되는지 여부도 나는 좀 제가 볼 때는 정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퀄테스트를 통과를 하면 좋겠죠. 네. 근데 당연히 뭐 사실 이전에 로이터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다는 건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단순히 퀄테스트를 넘어서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가장 높은 하이엔드 제품에 이게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거라면 사실 주가에는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에는 좋지 않은, 특히나 조정이 더 길어질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닐까요, 시장은? 맞아요. 지금 근데 이제 저도 최근에 반도체 중소형 이제 회사들 좀 탐방 좀 다녀와 보게 되면은 지금 사실 반도체 중소형 업체들은 당장의 실적으로 반영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오늘 주문했으면은 적어도 6개월 뒤에 이제 매출이 인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아마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8단보다는 12단 반도체를 팔아야 당연히 마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3분기의 과제는 1초에 2분기 때 얘기했던 것처럼 3분기 때 매출의 그 DM 매출의 그 10%는 HBM 쪽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중국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용은 사실 뭐 마진이 큰 것도 아니라서 기존에 AMD에 들어갔던 2분기 때 실적만큼 나아지게 되면은 전 굉장히 좀 이 정도는 오케이인데 제일 중요한 건 4분기입니다. 4분기가 디램 매출에서 그 60%까지 올려가겠다는 거는 자기네들은 8단과 12단에 대한 승부를 보겠다는 의미인데 이게 지연되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나중에 반등을 더 크게 하지 삼성전자는 약할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이제는 16단 먼저 한 단계 앞서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로드맵이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은 좀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밸류 지연 이슈가 시장에서 별로 좋게는 안 보는 쪽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뭐, 다 말 그대로 뚜껑을 까봐야 하는 그죠. 거고, 걸 테스트가 어떻게 될지, 또 SK하이닉스에서 16단이 될지 안 될지는 열어봐야 하는 겁니다만, 뭐가 됐든 간에 지연되는 건 지금 이렇게 부러진 주가 상황에서는 아마 하락부를 더 붙이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업황이 아니라 수급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 시장에서 9월 들어서 외국인이 뭐 이틀 빼고는 계속해서 코스피를 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9월 내내 코스피를 7조 5천억을 팔았고 그중에 전기전자를 7조 9천억을 팔았습니다. 전기전자만 판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우리 시장 자체를 그냥 매도한다라고 봐야 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전기전자 쪽을 이제 파는 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실망감이 좀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다고 해서 외국인이 완전 떠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수요가 올라온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뭐 마이크론이 캐파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맞는데 대신 디램 가격이 계속 빠지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투심 자체가 안 좋은 것도 있고 물론 오늘 딱 뚜렷하게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밸류 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있겠지만은 지금 중국 시장이 좀 계속 다시 한번 더 오르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게 네. 오늘 또 하장품으로 가는 수급도 보여주는 있는 측면이고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는 매력도가 한국보다는 중국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럼 여기서 과연 만약에 금리 인하 기조가 50bp가 나왔고 물론 이제 다음 달 10월 한 11일쯤에 우리나라도 금통위가 열릴 텐데 과연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금리 인하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그럼 환율이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출 국가 위주입니다. 당연히 수출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꺾이는 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보인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살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아차 싶네요. 왜 좋지 않은 이야기만 계속 제게는 들리는 걸까요? 사실 또 중국에서 이번에 나온 부양책이 되게 뭐 역대급이다. 올해 안에 나온 것 중에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력도가 있는 걸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그런 와중에 또 반도체가 안 좋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좀 매도가 쏠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남은 하반기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일단은 마이크론도 중요하겠지만은 다음 주에 저는 삼성전자 잠시 실적 발표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10월 한 첫째 주 금요일에 나오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차라리 뭐 아예 안 나오거나 뭐 아예 잘 나오거나 차라리 이미 주가가 구도가 많이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선반영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끝이면 전 정말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오늘 아침에도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GB200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미 지연됐던 것들은 오늘 마무리되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반도체는 반등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뭐 모건스탠리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국내 대부분 애널리스트들도 이번 4분기까지 그 목표가에 대한 하향 리포트가 워낙 이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스탠스를 바꿔줄 수 있는 좀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동안 재고 물량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측면이지만은 이게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라면은 조금은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는 근데 오히려 전 장비주는 조금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더 빠진다라기보다는 행보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애초에 상저하고입니다.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반기 때 실적이 많이 반영된다. 아까 리드타임을 얘기했을 때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반기 때 주문 넣었던 거는 하반기 때 실적이 대부분 쌓이기 때문에 실적의 숫자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62,000원대에서 65,000원 사이에 머물거린다. 그러면은 전 제가 봤을 때는 장비주들 실적 좋아질 애들 뭐 최근에 제어수가 2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고 조만간 이따 말씀했던 종목도 여기는 3분기 때도 실적이 대폭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횡보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굳이 매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실적 리드 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사실 실적을 이기는 또 실적이 주가를 다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장비 내에서 있을까요? 네. 이게 추석 이전에 탐방을 다녀왔던 회사인데 네. 이오테크니스입니다. 일단 그 탐방 다녀왔던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장에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면은 바로 우리가 다음 분기에 실적을 하겠지. 이게 절대 아니다. 항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항상 신년 초에 주문을 미리 다 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주들은 하반기에 실적이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3분기 좋아지겠지만 오히려 4분기나 넘어가면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오히려 크게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상반기 때 이오테크니스와 관련된 삼성전자, 뭐 레이저 어닝 장비나 스텔스 다이신 장비에 관련해서 전공정 후공정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올해 초에 25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선반영 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HBM 수요 자체가 다시 끝이 난 게 아니고 계속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HBM 적층을 계속 쌓아 나가게 되면서 이 레이저로 커팅을 하는 장비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오테크니스는 실적이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거고 시장에서 나온 컨센 자체가 2분기보다 훨씬 더 높은 이제 실적을 반영하는데 이게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이제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가 빠질 때마다 그러면 사야 되는 종목을 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오테크니스가 좀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내년에도 이게 디본더 장비로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쪽으로도 물량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많은 장비를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저는 이 모멘텀을 좀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연초에 또 발주를 다 내고 이게 장비주들은 하반기에 실적이 찍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이게 잘 나야 하잖아요. 레이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오테크닉스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